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송유라입니다.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의 미래 먹거리로 꼽혀온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가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결정으로 한층 속도를 내게 됐습니다. 전력과 용수 인프라 구축의 속도가 붙고 2030년까지 6조 원 규모의 통합 재정 지원 사업도 추진됩니다. 말 그대로 반도체 클러스터에 날개가 달린 셈인데요. 그런데 오늘 국무회의에서 지역이 주목해야 할 또 하나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바로 지역의대 신설 사업 역시 예타 면제 대상에 포함이 된 겁니다. 다만 이것을 곧바로 전남 국립의대가 확정됐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어느 대학에 또 어느 지역에 어떤 방식으로 의대를 만들지 또 의대 정원을 어떻게 배정할지는 여전히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지역 내 논의가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사이 또 다른 의대 시설 후보 지역인 경북은 정원 100명이 아닌 50명을 신청하면서 정부가 제시한 신설 기준에 한 발 더 다가섰습니다. 이제 다시 공은 전남 광주로 넘어왔습니다. 전남 국립의대는 과연 어떻게 되는 것인지, 특별시와 지역 정치권이 해야 할 역할은 무엇인지, 또 정부에는 어떤 결정을 요구해야 하는지 잠시 뒤 정치 한판 시간에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라디오 전망대가 준비한 소식입니다. 뉴스 브리핑 정치 한판 대기실, 정치 한판까지 함께 하시죠.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전망대가 8월 25일 화요일에 준비한 내용 출발합니다. 지역 뉴스부터 정리해보죠. 뉴스 브리핑 여성신문의 장봉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장봉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첫 소식입니다. 먼저 여수입니다. 여수하면 역시 섬 관광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오는 9월부터 외지 관광객들이 섬을 찾기가 조금 더 편해진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여수시가 오는 9월부터 연말까지 여수 지역을 찾는 다른 지역민을 대상으로 여객선과 도선 운임의 50%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예. 당초에는 2016 여수 세계 선박람회 부행사장인 개도와 금오도 항로를 중심으로 지원을 할 계획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지원 대상을 여수 지역 내 주요 여객선과 도선 전체 항로로 확대를 했습니다. 예. 여수에는 모두 365개의 섬이 있고 이 가운데 사람이 사는 유인도도 상당수 있습니다. 섬 관광의 가장 큰 부담 가운데 하나가 바로 교통비거든요. 이번 지원으로 관광객들의 섬 방문 부담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럼 관광객들이 배를 탈 때 실제로 어떤 식으로 할인을 받게 되는 겁니까? 네, 별도의 환급 신청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매를 하거나 현장에서 발권할 때 지원 대상인 다른 지역민이면 운임의 50%가 바로 할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다만 모든 비용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유류 할증료와 터미널 이용료는 할인 대상에서 제외가 되고요. 차량을 배에 싣는 차량 운임도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또 한국해운조합의 여객선 운임 지원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일부 정기 도선도 제외가 됩니다. 예. 여수시는 이번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에 해양수산 분야 예산이 818억 원을 반영을 했거든요. 이 가운데 다른 지역민 여객 운임 50% 지원에 10억 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예. 일단 이번 선박람회를 계기로 특정 섬뿐만 아니라 여수의 여러 섬을 관람객에게 알리겠다는 취지로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예산이 소진이 될 경우에 사업 조기에 종료될 수 있다는 점은 많은 관람객들이 참고를 해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다음은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민영배 시장의 직무수행 평가 결과입니다. 취임 한 달 만에 첫 평가가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전국 16개 광역 자치단체장을 대상으로 7월 직무수행 평가를 실시했는데요. 예. 민영배 시장의 긍정평가는 44.4%로 조사가 됐고 전체 16명 가운데 11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아하, 예. 이번 조사는 유무선 이미 전화 걸기 자동 응답 방식으로 지난달 28일부터 31일까지 전국 8,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4% 포인트이고 응답률은 3.1%입니다. 예, 16명 가운데 11위였습니다. 근데 민 시장이 사실 선거에서는 상당히 전국적으로 높은 득표율을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민형배 시장은 79.1%라는 높은 득표율로 당선이 됐습니다. 예. 그런데 취임 직후 실시된 첫 직무수행 평가에서는 긍정평가가 44.4%, 11위로 나타난 건데요. 예. 물론 선거 득표율과 취임 후 직무수행 평가는 조사 성격 자체가 다르거든요. 하지만 출범 초기 행정통합 과정에서 여러 현안이 한꺼번에 겹쳐 있다는 점에서 이번 결과를 눈여겨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예. 아무래도 뭐 조직 개편 또 의대 문제들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순천대와 목포대 통합을 전제로 추진했던 국립의대 문제를 비롯해서 청사 소재지 문제, 조직 개편, 부시장 인선 등이 대표적인데요. 예. 특히 국립의대 문제는 전남권의 오랜 수건이었던 만큼 지역사회에 관심이 컸었거든요. 결국 순천대와 목포대가 의대 소재지 등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통합과 의대 신설 모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예. 여기에 행정통합 이후 조직과 인사 문제를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민형배 시장에게는 임기 초반에 불거진 여러 갈등을 얼마나 조정하고 통합 시의 방향을 제시하느냐가 앞으로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다만 이번 조사가 민선 9기 출범 직후 실시된 첫 조사인 만큼 앞으로 지지율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함께 지켜봐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만 지금 나온 결과는 44.4% 정도로 조사가 됐다는 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립니다. 이번엔 광양 소식입니다. 국립광주박물관에 있는 국보 광양중흥산성 쌍사자석 등을 광양으로 되돌리기 위해서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광양시가 오는 28일부터 9월 말까지 옥룡면 중흥사 일원에서 발굴 조사를 실시합니다. 이번 조사의 목적은 단순한 유물 발굴이 아닙니다. 현재 국립광주박물관에 있는 쌍사자석 등이 원래 어디에 있었는지, 그리고 중흥산성과 어떤 역사적 관계가 있었는지를 뒷받침할 학술적 자료를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예, 지난해에도 조사가 진행됐다고요? 그렇습니다. 지난해에는 시굴 조사가 진행됐습니다. 당시 보물로 지정된 광양 중흥산성 3층 석탑 주변에서 통일신라 말에서 고려시대에 해당하는 기와와 전돌, 석열 유구 등이 확인이 됐습니다. 예. 이번에는 조사 범위를 확대해서 3층 석탑 주변을 본격적으로 발굴을 하는 건데요. 석 등의 조성 시기와 원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유구와 유물이 추가로 나올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예. 처음에 이 석 등은 어떻게 광양을 떠나게 된 겁니까? 네, 광양 옥룡면 중흥산성에 있었던 석등 일제강점기 일본인이 반출하려고 경복궁으로 옮겨놓은 것으로 알려져 있었는데요. 예. 이후 국립광주박물관으로 옮겨져서 지금까지 전시가 되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이 석등을 원래 자리로 되돌려야 한다, 그런 입장인데요. 예. 박성현 광양시장도 최근 국가유산청을 찾아서 석등의 제자리 반환을 건의했습니다. 예. 이번 발굴조사는 앞으로 반환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역사적, 학술적 근거를 확보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특히 이번에는 발굴 현장을 시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이어서 시민들이 직접 유구와 출토 유물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순천에서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발생했습니다. 교사뿐 아니라 원장까지 검찰에 넘겨졌다고요? 네, 전남경찰청이 순천시 용당동의 한 어린이집 교사와 동료 교사, 원장 등 3명을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송치를 했습니다. 예. 경찰에 따르면 교사 A씨와 B씨는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약 2달 동안 원생들을 넘어뜨리거나 이마를 벽에 부딪히게 하는 등 신체적,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예. 원장 C씨는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와 함께 또 일부 원생의 머리를 손으로 미는 등의 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네, 피해를 입은 아이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고요? 경찰 조사 결과 피해 원생은 모두 5명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학부모들이 자녀의 몸에 멍이 반복적으로 발견되는 등 이상 징후를 확인하면서 사건이 드러난 건데요. 예. 지난 5월 15일 학부모들이 어린이집 내부 CCTV를 확인했고 교사들의 학대 행위를 확인한 뒤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부 학부모들은 자녀가 새벽에 여러 차례 잠에서 깨거나 어린이집 차량을 보고 탑승을 거부하는 등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도 호소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경찰은 CCTV 영상 등을 분석한 결과 3명 모두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순천시도 자체 조사를 통해 아동학대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고 행정처분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법 절차와 별개로 어린이집 운영 과정에서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행정적인 판단도 남아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브리핑 여성신문의 장봉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뉴스 때문에 정치 토론이 어려우십니까? 잠시 뒤에 있을 정치 한판 이슈를 친절하게 풀어주는 정치 한판 대기실 김진호 아나운서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진호입니다. 네, 어제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또 이제 프로 질문러로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어제 뉴스브리핑에서 다뤘었던 통합시 조직 개편안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여쭤보려고 합니다. 좋아요. 전남광주 통합특별시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조직 개편안을 내놨는데요. 지금 나온 안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고 또 왜 동부권에서는 아쉬움의 목소리가 나오는지 그리고 또 앞으로 어떤 절차가 남았는지 하나씩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네. 좋습니다. 먼저 지금 나온 조직 개편안 이거 확정된 겁니까? 아닙니다. 지난 21일 말 그대로 입법 예고된 안인데요. 오는 31일까지 시민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듣고 이후에 조례규칙심의회와 시의회 심의 의결을 거쳐야 최종 확정됩니다. 예. 실제로 의회에서도 지금 수정 요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안 그대로 확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지금까지 나온 내용만 보자면 핵심적으로 뭐가 달라지는 겁니까? 네, 어제도 다루었었지만 조금 더 한 번 더 짚어보겠습니다. 예. 현재 4실 7본부 24국 체제를 4실 8본부 27국으로 확대를 하고 시장 직속으로 반도체실도 신설을 합니다. 예. 무엇보다 중요한 게 4명의 부시장 업무를 3개 청사별로 나눈다라는 것입니다. 네. 자, 먼저 행정문화부시장은 광주청사에서 시정기획과 인사, 문화체육, 안전, 교통, 통합, 공항 등을 맡고요. 균형발전부시장 그리고 기본사회부시장은 무안청사에서 근무를 합니다. 예. 여기서 각각 예산, 조직, 에너지, 농축산식품 그리고 청년, 교육, 돌봄, 복지, 보건 등을 담당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산업경제부시장은 동부청사에서 산업투자경제와 우주첨단 소재, 또 산림, 정원 등의 업무를 맡습니다. 예. 단순히 이 부시장 업무 집무실만 나누는 게 아니라 부시장별로 업무와 또 그 산하 조직까지 해당 청사를 중심으로 배치하는 방식입니다. 네. 그럼 산업경제부시장 업무에 따라서 동부청사에 들어가는 주요 조직은 어떻게 되나요? 자, 먼저 성장투자유치본부, 통합행정국, 산업혁신국, 우주첨단소재국, 경제국, 산림정원국이 있고요. 여기에 동부도로관리사업소도 신설이 됩니다. 예. 즉 동부청사는 말 그대로 산업과 투자, 경제를 중심으로 한 거점 청사로 만든다라는 구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광주는 행정기획, 무안은 균형발전과 복지농업, 동부는 산업, 경제를 중심으로 역할을 나누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예. 그렇다면 동부권에서는 왜 계속 불만이 나오고 있는 거죠? 자, 핵심은 부서의 숫자보다 권한과 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동부청사는 산업경제 거점으로 강조되고 있고 실제 부서도 기존의 9개 과가 늘어난 21개 과가 배치가 됩니다. 네. 그런데 통합특별시에 1급 정원 4명 가운데 광주청사에 3명, 무안청사에 1명 배치가 됐고요. 동부청사에만 이 1급 공무원이 없습니다. 1급 공무원이 좀 큰 의미가 있습니까? 1급 공무원은 단순히 직급이 높은 사람이 1명 더 있다라는 의미보다는 예. 조직의 주요 정책을 책임지고 부서 간의 업무를 조정하는 최고위급 행정 책임자라는 상징성과 또 영향력이 있습니다. 때문에 동부권에서는 산업과 경제를 맡긴다고 하면서 정작 이를 책임질 수 있는 고위급 행정체계는 왜 없느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기후환경 관련 기능에 대해서도 말이 나오던데요. 그렇습니다. 특히 광양만권 같은 경우에는 대기와 수질 또 온실가스 같은 환경 현안들이 참 중요한데요. 기후 환경 관련 기능 상당 부분이 광주청사에 배치가 된다라는 겁니다. 논란인데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순사건 지원단 역시 기존 독립된 조직에서 통합행정국 산하과 단위의 조직으로 개편됐습니다. 네. 아직 피해 조사와 진상조사 보고 작성 등이 진행 중인 만큼 조직의 위상이 좀 약화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동부권의 요구는 부서의 숫자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지역 현안들을 잘 결정하고 책임질 수 있는
권한 그리고 위상까지 부여를 해달라라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앞으로 어떤 절차가 좀 남았죠? 일단 오는 31일까지 입법 예고 의견을 수렴합니다. 예. 그다음 조례규칙 심의회를 거쳐서 시의회에 제출이 되고요. 시의회의 심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데요. 여기서 얼마나 수정될지가 관건입니다. 특히 세계청사의 기능과 권한을 어떻게 균형 있게 나눌지, 또 동부청사의 위상을 어떻게 할지, 여순사건 지원단 같은 지역 현안 조직을 어떤 형태로 유지할지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그 이후에는 팀 단위 조직과 또 정원, 실제 직원 배치가 이루어질 거고요. 후속 인사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결국 이번 조직 개편은 단순히 부서를 몇 개 늘리고 줄이는 문제가 아니라 각 지역의 실질적인 권한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를 결정하는 첫 시험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정치 한판 들을 준비 잘 하고 갑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진호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영민과 함께하는 친절한 시사. 여기는 여수 MBC 송유라의 라디오 전망대입니다. 라디오 전망대 정치 한판. 정치 한판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전 의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 두 분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반갑습니다. 서동용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천하람입니다. 네, 두 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 주제 토크 먼저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부터 좀 보겠습니다. 6주 연속 하락세라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리얼미터 조사에 따르면 40.1% 또 30% 지지선을 간신히 좀 넘기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결과는 왜 나오고 있는 거라고 보십니까? 먼저 서 의원님 들어보겠습니다. 예, 진짜 40.1%면 이제 스푼자 앞에 3자 붙이는 거하고 거의 같게 됐는데요. 예. 지금 민주당 지지율도 한 주 만에 거의 6%가 빠졌고 대통령 지지율 이렇게 빠지고 있고 그런데 민주당 지지율을 보면 크게 그동안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었던 호남에서도 한 20% 이상 빠졌다는 것 같고요. 예. 진보층에서 빠지고 또 최근에는 민주당 지지층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민주당이 많은 공을 들이고 있었던 2030 세대가 빠졌고 서울도 빠졌고 이제 이렇게 해서 그 여러 세력과 뭐 여러 지역이 동시에 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제 이게 적지 않은 문제다. 이런 이야기들 평가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네. 무엇보다도 지금 전당대회 컨벤션이 전혀 없고 뭐 컨벤션 효과가 없다기보다는 컨벤션으로 전환하는 게 실패한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이제 전당대회 전까지는 예. 부동산과 주식 등 일정한 정책에 대한 그 성과가 긍정 성과가 많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비판적 시각들이 있고, 예. 그 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지나치게 서로를 악마화하고 상대를 향해서 조롱하고 혐오하는 이런 행태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느 정도 좀 그 실증나 하시는 예. 이런 것들이 반영됐다라고 봤는데 예. 전당대회 끝나고 나서 오히려 계속 추락되고 있는 것이어서 많이 좀 걱정입니다. 이제 대통령의 업무 스타일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좀 익숙해져서 예. 동일한 스타일을 두고 초반기에는 일을 잘한다 이렇게 평가를 예. 했다가 지금에 와서는 그 일 잘한다라는 생각이 안 드는 거죠. 그런 업무 스타일을 보고 뭐 이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마음들이 조금 멀어져가는 단계인 것 같은데요. 예. 저만 해도 지금 뭘 어떻게 해야 민주당 지지율, 대통령 지지율이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는 사실 저한테도 아이디어는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 좀 지혜들을 모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전당대회 이후에 컨벤션 전환에 실패했다가 지금으로서는 타이밍, 지금 시기상으로는 가장 큰 주 요인이라고 좀 보신 것 같은데 천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지금의 지지율 하락세요? 네, 저는 그 민심보다는 당심을 따라갔기 때문에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를 들면
대통령 본인께서도 뭐 대표적인 예입니다만은 보안 수사권 폐지에 대해서 꽤 상당한 우려를 가지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 또 여러 여론조사 데이터를 보면 많은 국민들, 심지어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보안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것이 맞느냐 의구심들이 있었는데 정성호 예. 법무부 장관도 마찬가지고. 예. 근데 이제 전당대회 시즌이다 보니까 민주당의 당심을 잡아야 된다라고 해서 결국은 민심과 조금 역행하는 방향으로 갔고, 그게 김민석 대표 당선이라는 뭐 나름의 성과는 냈지만 민심은 그만큼 이반하는 거죠.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당심을 따라서 민심에 역행하는 방향으로 가면 예. 결국은 이게 후폭풍이 오는 거거든요. 또 거기다가 부동산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도 전당대회 시즌에 발표된 거는 좀 민주당 지지층에서 속 시원해할 만한, 세금도 좀 더 보유세도 높이고 뭐 예를 들면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많이 없애고 장기 거주로 바꾸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 민주당 지지층이 좋아할 법한 부동산 정책을 내놨다가 네. 또 결국에는 이게 민심하고 잘 안 맞으니까 예. 또 이게 역풍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뭐 청와대도 답답해하고 민주당도 답답해하겠지만 예. 뭐 저는 본인들 선택의 결과다. 결국은 국민보다는 당심을 잡겠다고 했던 거에 어떤 결과 아니겠느냐 하고, 정답은 결국은 민심을 좀 더 따라하면 되는 겁니다. 예. 근데 그렇게 할 경우에는 또 민주당 지지층도 이번에 약간 분화가 됐기 때문에 예. 대통령께서 조금 걱정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러지 말고 민심을 따라가서 지지율이 회복되면 오히려 당은 자연스럽게 따라오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서 의원님 말씀하시기에 전남 광주에서 민주당 지지율만 20%가 넘게 하락했다라는 내용 주셨는데, 이 부분은 왜 그랬다고 보십니까, 서 의원님? 잘 모르겠어요. 이번에 이제 전당대회에서 김민석 후보가 호남에서 압도적 그러니까요. 차이를 벌려서 그 힘으로 사실 당선이 된 거고. 예. 그런데 이제 왜 호남에서는 이렇게 정청래가 아니라 김민석을 압도적으로 지지했을까를 보면, 여전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강한 지지를 보이고 있는 호남에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이재명 대통령과 호흡이 더 맞는 당대표가 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 이런 판단하에서 이제 한쪽으로 몰아준 건데, 예. 그래서 김민석 후보가 당대표가 됐는데 막상 되고 나니까 당 지지율은 호남에서도 툭 떨어지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호남이 애써 지탱하고 바쳤던 그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한 그 열망들이 예. 그게 조금 힘을 다한 건가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던데요. 하여튼 앞으로 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호남이 아무리 이재명 정부 민주당을 지지하는 성향이 강한다 하더라도 예. 정책 실패 때문에 수도권에서 버림받고 수도권에서 욕먹는 정부를 호남만 지지하는 이런 현상은 없을 거예요. 결국 지금 최근에 몇몇 그 정책에 대한 많은 국민들의 그 불신과 반감 뭐 이런 것들이 좀 돼서 예. 호남 지지도도 좀 그렇게 드러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들이 이어서요. 예. 결국 이걸 잘 이제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잘해주시는 거고, 그 정책적인 그 성공을 이뤄내는 거고, 성과를 내는 거고, 네. 이래서 호남 분들이 내가 이재명을 지지하기를 잘했다, 그리고 이재명을 지탱해 주는 게 내가 자랑스럽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 호남에서의 민주당 지지도,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도가 더 올라갈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요. 예. 결국 정책의 성과를 어느 정도 내고 그게 국민들에게 어느 정도의 지지를 받느냐, 여기에 따라서 호남 지지도 좌우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정책 성과. 자, 지금 전남 광주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이렇게 하락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천 의원님께서는? 저는 우선 이번 우리 전남 의대 신설 문제로 어쨌든 지금 동부권 서부권 갈등 이렇게 불거지고 있는 게 무관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민주당 이런 부분들이, 지지율과 예. 네네, 이런 부분들이 민주당이 어쨌든 집권 여당이고 또 대통령과 정부가 어쨌든 결정하는 사안인데 예. 이게 계속해서 이렇게 좀 지지부진하거나 아니면 지역 내 갈등으로 번지도록 놔두고 있는 면에 대해서 저는 분명히 불만이 있다고 보고요. 예. 그 다음에는 전당대회 거치면서 또 우리 지역에서 김민석 대표를 많이 지지한 것도 사실이지만 그렇지 않았던 분들도 있고, 그분들이
사실 그 정청래 대표 후보를 지지했던 딴지일보 게시판 이런 데 들어가 보면 야당 의원들이 이재명 대통령 비판하는 거는 뭐 애교로 보일 정도로 굉장히 강한 비판 쏟아내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저는 예. 그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는 작동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그 외에는 서 의원님도 말씀 주셨지만 이게 어쨌든 전국적인 추세랑 따라가는 것이거든요. 예. 게다가 그 대통령께서 막 좀 어떻게 보면 임기응변적으로 예. 뭐 라이브에서 이런저런 지시하시고 이랬던 것들이 처음에는 신선해 보였지만 지금은 글쎄요 조금 불안해 보인달까요? 그런 부분들도 나오면서 어떤 임기응변식의 대응만으로는 계속해서 아무리 우리 호남이라도 높은 지지율을 갖고 가긴 어렵다. 안정적인 성과가 필요한 지점이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방금 그 천하람 대표 말씀에 한 가지만 조금 이어 말씀을 드리면 아까 딴지일보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저는 뭐 그걸 들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확실히 호화 지지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적극 지지층들 중에 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실망, 민주당에 대한 실망을 표시하는 분들이 주변에 굉장히 많아진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아까 그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당심을 따르고 민심을 저버렸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그 코아 지지층들 입장에서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 방향이나 예. 정책 수단들이 예. 그들의 가치관, 진보적 가치관, 진보적 방향에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좀 많이도 계시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이재명 대통령 업무 스타일 부분에서도 그렇고 네.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 코아 지지층만 따라갈 수 없는 건 너무 당연합니다. 근데 코아 지지층들은 그 웬만한 것들은 다 또 수용하고 기다려 주거든요. 문제는 이 사람들이 마음이 상하지 않은 방향, 그게 방향이 맞아야 하는 건데 과연 코아 지지층들이 추구하는 진보적 정치에 대한 그 흐름과 방향이 무엇인지를 민주당 지도부도 그렇고 대통령도 그렇고 잘 좀 체크해 가시면서 그 방향을 놓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역 현안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립의대 신설입니다. 국면이 정말 시시각각 변하고 있는데 순천대와 목포대는 단독으로 공모를 한 상황, 그리고 경북에 있는 경국대가 의대 정원을 100명이 아닌 50명만 신청을 했습니다. 자, 순천대와 목포대의 의대 유치 아직은 희망이 있다고 봐야 하는지, 이게 어떻게 작용을 할지 혹은 아무런 영향이 없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먼저 천 의원님. 네, 저는 경북대학교 측이 굉장히 전략적인 선택을 한 것 같아요. 뭔가 아주 안정적으로 가겠다. 그런 의지가 느껴지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100명 정원에서 지금 우리 뭐 순천대, 목포대가 약간은 통합되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100명을 신청해도 다 경북대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도 일부 있고 그랬는데 네. 경북대학교 쪽에서는 안정적으로 50명은 무조건 확보하고 하겠다. 그런 입장으로 보여지고요. 예. 이렇게 된다고 하면 뭐 이거는 당연히 결정된 건 없습니다만 제 추측으로는 예. 50명 정도 정원은 경북대학교 배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그렇다 그러면 근데 이제 경북대 입장에서는 그러면 자기들이 독식하는 것도 또 부담스럽고 예. 여러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나머지 50명 정원을 우리 전남 쪽에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열어두는 전략적인 행보를 한 것 같고요. 예. 저는 뭐 잘했다고 보고 예.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계속 이제 이야기 나눠왔던 게 이게 정치 논리도 뭐 완전히 뺄 수는 없겠지만 네. 어찌됐든 의료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뭐 여러 가지 지속 가능성의 면에서 예. 좀 정량적 평가를 제대로 해야 된다 이런 걸 계속 말씀드려 왔는데 네네. 그렇다고 하면 저는 순천대 목포대가 그런 어떤 여러 지표상에 예. 어떤 진검승부를 한다 그러면 저는 순천대학교가 낙점을 나머지 50명 정원에 대해서 받을 가능성이 그래도 꽤 있지 않겠나.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서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경북대는 지금 의대가 있는 거잖아요. 경북대. 정원 서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경북대학교고 요거는 경북. 안동에 있는 안동대학교가 통합을 한 그 경북대학교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의대가 없는 지역입니다. 경상도 북부. 예, 경상북도는 사실 그 동국대학교 경주 캠퍼스는 뭐 한의대지만 있었고 의료 서비스가 어느 정도 좀 되는 데였고 전남은 일체 그런 게 없었던 데였는데요.
지금 어쨌든 지금 교육부는 그동안 이제 시설의대 100명, 공공의대 100명 이렇게 증원하겠다는 건 밝혀놓은 상태라 예. 이제 경북대가 50명만 함으로써 희망이 완전히 꺼지지는 않긴 했습니다만 예. 지금 현재 상태, 지금까지의 갈등 관계들을 조정 통합할 수 있는 리더십이 발휘되지 않는 한 예. 이게 어느 한쪽으로 가면 진짜 이게 괜찮겠어요. 뭐 그럴 정도로 지금 갈등들이 심해지고 있는데 네. 정치적 리더십이 전혀 발동하지 않으니까 지금 단지 경북 쪽에서 50명만 신청했다는 걸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좀 기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이 좀 되게 걱정스럽고요. 예. 왜 이러죠? 왜 통합시가 이 갈등 사항들을 처음부터 예정도 못했고, 예. 준비도 못했고, 지금 와서도 이걸 갈등을 조정 통합할 수 있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뭐 이런 모습들이 예. 너무 실망스럽고, 특히 이제 우리 동북권 주민들의 실망감도 더 클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어쨌든 의과대학과 대학병원은 반드시 같이 가야 한다. 그리고 대학병원이 더 현실적으로 필요한 데가 어디냐? 예. 라고 하는 점에 집중해서 지역이 결정이 돼야 한다. 예. 그건 뭐 너무 당연하게 저희는 동북권이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해 오신 부분이고요. 예.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서요. 예. 지금 순천대학교 당국이 고군분투하면서 계속 잘 버텨주고 계시는 건데. 네. 남은 시기 계속 좀 원칙을 잃지 않고 그러면서도 좀 강한 신념을 가지고 예. 잘 풀어내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예. 지금 아까 경북 쪽에서 의대 정원 50명을 신청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천 의원님께서 전략적으로 안정적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다. 좀 유리해졌다라고 하면 지금 경북 지역에 50명을 받고 나머지 50명을 이제 어디에 둘 건지 전남 내에 이런 것들을 고민하게 될 거라고 예측을 하시는 겁니까? 천 의원님? 네, 저는 그럴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보여지고요. 예. 물론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저도 이게 이 제출 서류나 이런 걸 직접 본 게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경북대학교가 50명 신청했어도 꼭 받으라는 보장이 있는 건 아니죠. 다만 예. 그냥 정치적으로 제가 너무 예. 그냥 정치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정치적으로 전남에 50명, 경북에 50명 주는 게 좀 더 편안한 선택이긴 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제가 걱정되는 지점은 예. 지금 이번 어떤 선정 논의에서 또 우리 통합특별시나 이런 여러 상황들을 봤을 때 정치적 파워 게임에서 전남 서부권이 좀 더 유리한 것 아니냐라는 걱정들을 우리 동부권 주민들이 많이 하시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그런 부분들은 최대한 배제를 해야 되는데 이게 세상사가 그런 걸 다 배제하지 않기 때문에 좀 걱정입니다. 다만 정량 지표만 놓고 제대로 심사한다면은 저는 순천 쪽이 충분히 그래도 유리하다.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그럼 그 심사를 정부가 직접 하거나 특별시가 위임받아서 선정을 하거나 했을 때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충분히 보십니까? 천 의원님 이어서요. 특별시가 위임받아서 하는 거는 위험하고요. 예. 저는 좀 지금까지 인수위원회부터 시작해서 보여준 행태를 생각하면 공정하거나 아니면 전문성이 있지도 않은 것 같아요. 지금 통합특별시가 그런 걸 할 역량이나 정치적 지위는 못 되는 것 같고 중앙정부가 하는 게 오히려 통합특별시가 하는 것보다는 우리 시도민들이 받아들이는 게 더 낫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서 의원님께서는 정부가 직접 선정하는 것 혹은 특별시가 위임받아 선정하는 것 어떻게 보십니까? 특별시가 할 수 있겠어요? 저는 못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 정원이 지금 이제 경북대가 50명만 신청을 했다는 거잖아요. 예. 그럼 그 전에 의과대학은 40명, 50명짜리 의과대학이 되게 많았어요. 그런데 40명, 50명 정원을 가지고는 대학병원 유지도 운영도 잘 안 돼요. 예. 그래서 남원에 있는 서남대학교 같은 경우에도 대학병원도 없이 40명 갖고 유지하다가 결국 안 돼서 이제 폐교가 되지 않았습니까? 물론 의대 자체라기보다는 학교 설립자의 비리가 더 큰 문제이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지난번 윤석열 정부 때 의대 정원을 확대하자고 하면서도
대부분 40명이었던 대학을 80명, 100명으로 올리는 거에 집중해서들 많은 논의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의학교육이 이루어지고 대학병원이 유지가 되려면 최소한 80명에서 100명은 돼야 된다는 것들이 많아서 지금 이번에 경북대가 50명만 신청했다고 해서 거기를 50명하고 나머지 50명을 이 전남 광주에 줄 것인지는 좀 다른 문제죠. 예. 한 단계 더 그 50명 정원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들을 다시 해야 될 테니까요. 예. 그 문제는 좀 남아있다고 보고 예. 어쨌든 좀 어느 지역이 더 대학병원과 의과대학이 필요한 지역이냐에 대해서는 보건의료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보건복지부가 예.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정확한 데이터와 또 그 의료 취약지대를 없앤다라고 하는 특히나 대학병원의 필요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가장 전문적 지식을 이용을 해서 결정을 해주는 게 가장 맞겠다. 그러면 제대로 결정하고 그 결정을 제대로 잘 좀 설명하면 예. 많은 분들이 좀 수용할 수도 있을 텐데요. 이미 이 문제에 관해서 저는 특별시는 상당한 신뢰를 이미 잃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거는 좀 한 발 뺀 듯한 느낌도 드는데 전남대와 조선대 병원을 두자. 이런 현실적인 방안은 어떻게 보십니까? 천 의원님. 네, 이거는 지금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가 의대 유치가 안 되거나 한다면은 논의는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예. 이제 그런 논의를 한다 그러면 예. 사실 왜 꼭 전남대나 조선대에 국한을 합니까? 조선대학교 같은 경우는 심지어 제가 알기로는 수도권 경기도 파주에도 지금 병원 신설 계획도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전국적으로 우리도 수도권에 있는 대학병원 분원을 유치하고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죠. 근데 지금 단계에서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이르다. 실제 예. 박성현 광양시장도 비슷한 공약도 하고 그랬죠. 근데 그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는 조금 뭐랄까요? 의대 유치에 좀 김이 빠진다 그럴까요? 그런 면이 있으니까 일단은 좀 지켜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서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오래전부터 대학병원 분원을 동부권에 두는 방안에 대해서는 깊이 고민을 하고 어느 국립대병원하고도 이야기를 상당히 좀 진척시킨 바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이후에 순천대 의대 문제가 있어서 예. 그 이후로는 저도 이제 더 이상 거론을 하지 않고 입을 좀 다물고 있었고요. 예. 방금 천하람 대표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은 이 이야기를 나눌 단계는 아닙니다. 예, 그래서 우선 지금 가장 지역의 핵심 화두가 되어 있는 이 의대 문제를 마무리를 지어놓고 고민하면 좋겠다 하는 건데요. 예. 이미 운영되고 있는 국립대 병원이나 아니면 하여튼 아주 제대로 실력이 있는 대학병원 분원을 설치하는 게 그렇게 나쁜 선택일 수는 아닐 수도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그 문제는 저희가 마음속으로 생각할 수는 있겠으나 예. 지금은 그런 문제를 논의할 단계는 전혀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전남 광주의 산업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해서 정부가 속도전을 넘어서 전격전을 좀 선언을 했습니다. 투자 계획이나 지역의 역량 등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천 의원님? 잘 되기를 바랍니다. 잘 되기를 당연히 바라는데, 네. 이게, 아직까지는 이걸 네. 평가할 만한 어떤 지표들도 존재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나름대로 정부가 의지를 보여주는 거는 좋아요. 예. 의지를 보여주는 건 좋은데, 다만, 약간, 예를 들면 이제, 우리, 공군 비행장 같은 부분들 이런 네. 부분들이 과연 그러면 잘 준비돼서 정말 국가 안보에 문제 없이 잘 분산 배치되려는 계획들을 가지고 예를 들면 대통령께서 무조건 27년, 28년 이런 시기를 언급하시는 건가 아니면 조금 너무 의지만 앞서가지고 좀 임기응변식으로 막 툭툭 나오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들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 제가 아까 우리 호남 지지율 얘기할 때 이 얘기를 드릴까 잠깐 고민했는데 예.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지역에서 반도체 3대 메가 프로젝트 이런 거 나오면 당연히 정부 지지율 올라갑니다. 그런데 네. 이게 착착 잘 진행되고 계획대로 잘 갈 것 같다는 이게 확신이 안 들면 또 조금 이렇게 불신으로 빠져들 수 있거든요. 불안해 보인다고 지금 하시는 분은, 예. 아슬아슬한 지점에 있다.
그래서 조금 더 약간 시간이 걸리더라도 예. 자꾸 속도전, 전격전이라는 이야기 하기보다는 예. 조금 안정적인 계획들이 중도 변경 없이 발표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예, 서 의원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예, 대통령의 그 발언이 이제 그 메가 프로젝트 민간 합동 2차 점검에 의해서 그 나온 걸로 보도가 됐어요. 그 점검에 의해서 대통령이 메가 프로젝트의 최종 목표는 성장의 축을 국토 전체로 확장하고 네. 초격차 산업의 지도를 지방 중심으로 재편하는 거다. 이렇게 네.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 저는 굉장히 적확하고 옳은 방향이다. 어. 대통령이 이 반도체 산업을 통해서 전국의 산업 지도를 완전히 바꾸겠다고 하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거고 그 예. 방향은 아주 옳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예. 이제 그러면 이걸로 앞으로 어떻게 정말 속도전이 아니라 진격전 이런 그 굉장히 격한 표현을 쓰셨는데 예. 그 회의에서 다뤄진 문제는 네 가지란 말입니다. 하나는 공공항 이전 문제, 그다음에 산단 조성 문제, 전력을 어떻게 공급할 건가의 문제, 용수를 어떻게 예. 공급할 건가의 문제였습니다. 근데 공공항 이전 문제만 해도 지금 당장 미군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지가 않고 어쨌든 한쪽에서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속도전 뭐 이야기를 하고 진격전 이야기를 하고 등 해서 그 굉장히 마음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는 건 느껴지는데 네. 그 일들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은 아직 잘 눈앞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 전력 문제 그렇고 또 용수도요. 용수도 그 2030년까지 하수 제이용 시설을 이용하거나 동북댐, 주암댐, 나주댐 등 인근 지역 수교를 활용해서 용수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런 발표가 나왔던데 예. 사실 지금 우리 지역이 용수가 그렇게 넉넉한 지역이냐 그러면 그렇지 않습니다. 예컨대 섬진강댐에서 모아진 물의 6%만 섬진강으로 내려보내요. 나머지는 다 전라북도로 보내가지고 지금 농업용수로 쓰거든요. 예. 여기가 그 하천을 유지할 수 있는 물이 부족하다고 조금은 더 물을 내려달라고 아무리 요구를 해도 농업용수가 부족하다고 안 하고 있어요. 예. 이렇듯 용수가 좀 우리가 충분한 지역은 아니에요. 예. 그런데 지금 동북댐, 주암댐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게 과연 제대로 된 좀 수자원에 대한 평가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인지를 아직은 잘 모르겠는 거지요. 이제 그래서 이제 아이고 이게 좀 다른 가지일까 하는 네, 거에 네. 대한 생각들이 늘 좀 있는 거고 알겠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일들이 척척척척 잘 진행되고 있다는 느낌은 아직은 잘 안 되는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두 분 다 이제 착착 진행되는 게 더 중요하다. 발표나 말보다는 이런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마지막으로 그럼 조직 개편 얘기 짧게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출범 50일 만에 조직 개편안 내놨습니다.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는지 그리고 동부권의 동부청사의 기능 강화, 약화, 누군가는 강화, 누군가는 약화라고 보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시는지 좀 보겠습니다. 천 의원님. 네, 우선 이게 지금 광주랑 무안에 저는 그래도 무게추가 너무 많이 실렸다는 걸 느끼거든요. 왜냐하면 기획 인사 기능이 광주가 거의 많이 있고 또 예산 조직도 무안으로 가이면서도 광주에도 또 자체 예산 조직 기능을 둔다. 결국은 이거는 광주랑 무안 두 곳이 사실은 둘 다 메인 청사 기능을 그대로 하겠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산업경제 부시장이 뭐 동부청사에 근무하는 걸로 정하긴 했지만 우리 동부청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1급 실장 인사가 지금 없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쭉 봤을 때 동부청사에서 과연 제대로 된 어떤 의사결정이나 중요한 어떤 기능들을 할 수 있겠느냐 저는 쉽지 않을 거다. 이거 동부청사 입장에서는 얻은 게 그렇게 많지 않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예, 서 의원님 특별히 또 여순 사건 관련된 조직의 위상이 내려간 부분 포함해서 말씀 주시죠. 예. 지금 시장직 속에 반도체실을 신설하겠다고 하는 것들이 이번에 조직 개편에 들어와 있어요. 지금 통합시장의 머릿속에 반도체밖에 없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과연 동북권 산업에 대해서는 정말 동북권 산업의 위기와 미래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에 대한 대책과 계획들을 세우고 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서 그게 드러나지 않았고 무엇보다도 저희가 그때 여순 시민사회하고 유족들이 모여서 그 민영배 시장 당선자한테 여순 사건에 대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간절하게 호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순 사건에 대한 중요성은 뭐 더욱 더 낮아졌다는 느낌이어서
예, 저는 굉장히 조금 심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동영 전 의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 두 분과 함께 정치 한판 다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라디오 전망대가 8월 25일 화요일에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구성 이선화, 연출 송유라였습니다. 고맙습니다.